여러분, 올해 초 세우신 새해 계획은 많이 성취하셨나요? 23년 올 한 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뒤인 24년 연초에도 올해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자신을 또 만나고 싶지는 않으시지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았었듯이 우리에게는 23년을 알차게 채워줄 6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답니다. 60일의 시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한 가지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주장을 믿나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저는 중고등 시절 이후로 책과 담을 쌓고 살다가 30대가 돼서 성공한 사람이 쓴 자기계발 책을 읽으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썼겠지.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책에 자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꽤 오래도록 독서를 더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넘고 미래가 암울한 저 자신을 보고 나서 잘못 살았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믿고 따라 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따라하며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 도서 중 하나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꼭꼭 씹어드려서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꼭 명심하세요. 60일 동안이나 실천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매일 하루만 공략하세요. 성공 습관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하고 매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 기대되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자전적 체험수기인 죽음의 수용소 책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최악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이 절망적일지 희망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일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좀 전까지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짜증이나 화가 나기 일쑤입니다. 즉, 외부 자극의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외부 환경 탓을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외부 자극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동안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즉각 반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잠시 몇 초 심호흡을 해보세요. 계속 외부 자극에 내가 지배당할 것인지,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기분과 상태를 선택할 것인지, 나에게 일어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은 없을까? 화가 나지만 이 문제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그나마 이 정도여서 다행스러운 점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게 하세요.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시간은 금이다. 이 명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시간보다 금덩어리나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나 금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 부족한 것이고 시간은 내일도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달 뒤에 끝난다고 정해져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소중해질까요? 지금 길가를 다녀보시면 낙엽과 앙상한 나뭇가지와 메마른 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동면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
봄부터 가을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조차 자신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시작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금보다 더 소중하다를 오늘부터 진짜로 절실히 깨닫기 위해 주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금방 죽는다. 매일 주문을 외워보세요. 사소한 일에 인생을 소비하는 습관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에서 단호하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와 밀접하게 연결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전 긴급성과 중요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누구나 알아서 할 것입니다.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대부분 안 할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는 가족, 건강, 꿈, 좋아하는 일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시청, SNS, 친구와 놀기, 쇼핑하기 등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돈보다 뒤로 밀어 두었던 것들입니다. 네 번째, 승을 생각하라. 스티븐 코비는 인간관계에는 5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할 때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비는 승과 승이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의 관계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승과 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승과 승이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 승과 승의 관계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도 서로가 이기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 거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논리와 타당성만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스티븐 코비는 먼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키라고 말합니다. 즉, 먼저 공감적 경청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패러다임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공감적 경청을 한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6째, 시너지를 내라. 성공과 시너지는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도 있고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시너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가 생각나네요. 흩어져 있던 각자의 연약한 힘도 모이면 생각지 못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신뢰라는 촉매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신뢰도가 올라간 경우에 시너지가 작용하면 훨씬 더 나은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고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이 자체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너지의 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면 신뢰는 빛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선물해 줍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신뢰가 쌓일 때 시너지는 폭발하게 됩니다. 7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성공하는 사람의 7번째 습관인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재충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6가지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쇄신해야 할까요? 스티븐 코비는 4가지 차원에서 쇄신을 하라고 합니다. 일신체적 차원. 신체적 차원은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활동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의 섭취, 충분한 휴식과 긴장 이완, 규칙적인 운동 등을 말합니다.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핵심 습관으로서 다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행복도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의 쇄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신앙생활, 위대한 문학이나 음악에 심취하는 것, 명상, 자연과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됩니다. 참정신적 지적 차원, 정신적 지적 차원의 쇄신은 자신의 지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글쓰기도 독서 못지않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사회적 감정적 차원. 삶의 사회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의 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적 안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적 안정은 우리의 심오한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언행일치 생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며 그 높은 자존감은 내면의 안정을 선물해 줍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편 하나하나의 습관을 보면 몹시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기지요. 당장 7가지 습관 모두를 따라 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지지요. 맞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한 놈만 패보자고요. 하루씩 성공 습관 실천하며 하루짜리 성공만 반복하세요. 작은 성취감을 맛보시면 자신감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오늘만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100% 자신을 믿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진심 담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